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저번에 했던 거. 어디까지 했죠?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사운드가 그냥 기본적으로 없는 건가, 지금? 소리가 안 들려. 소리 안 들려. 이거 어떻게.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가. 이어폰이 맛이 갔나봐. 이어폰 맛 갔나봐. 이거 안 들려. 뭐라도 들려봐. 들리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껐나? 볼륨 믹서? 아닌데? 왜 안. 됐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하면 날 죽이려고 드는 괴물인데 나는 그 이질감조차 느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후엔 이 주변까지 탐색했다. 참 알차게도 보냈군.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다. 마을을 탐색하자니 마을 사람들이 슬슬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닌가? 이곳은 산속 마을이고 낮도 짧은 겨울이니 불과 한두 시간이면 해가 완전히 져버릴 거다. 그때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건 둘째치고 무언가를 찾는 걸 들켜버리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여관 주인도 문제다. 그 기분 나쁜 아저씨가 내 움직임을 항시 살펴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그 여자들은 뭘 하려나? 내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 여자들은 무려 5명. 그들 모두와 완벽한 신뢰관계를 쌓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저녁 시간 동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생각이 정리되자. 잠깐만.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조금만 더 힘내자. 누구. 누구한테 가보지? 이게 정보가 내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안 눌렸네? 이거 쓸모없고. 수업, 구미호, 사먼터. 구미호는 아니죠. 여기까지 제가 했었죠? 여기서 끊었던 것 같다. 마녀도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금 믿을만한 게 일단 쇠실이랑 한세이는 아직까진 아니죠. 아직까진 아니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 둘을 보는 게 가장 괜찮아 보이죠. 이 셋은 너무 위험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치면은 3분의 1 확률이야. 너무 확률이 낮아. 실이 한 번 더 팔까? 세이 한 번 만나봅시다. 그럼. 그래도 한 번씩은 만나도 괜찮겠죠. 세이 한 번 만나러 갑시다. 폐가촌에 도착했다. 도저히 정감이 가지 않는 의심스러운 풍경에 나는 양팔을 문질렀다. 이 패자는 한세이가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했다. 세상에 구미호라니. 꼬리 9 달린 옛날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괴물. 정말 이 패자가 말한 게 그거 맞는 건가?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이쯤 되면 내가 정말 현실 속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다. 넓은 폐가촌을 여기저기 걸으며 살핀다. 한세이가 구미호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만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지만 쉽사리 발견되지 않자 한편으로는 또 초조해진다. 여관 주인은 분명 한세이가 여기 갔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생각으로 허물어져가는 판잣집의 코너를 돌았다. 찾았다. 내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세이가 이쪽을 본다. 그리고 우리 둘은 잠시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다. 전기 충격기가 그리웠어요? 네? 영문을 알 수 없는 만에 다소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층 더 냉각된다. 해본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뭐합니까? 한세이 영문모를 썰렁한 말을 무시한 채 말을 걸어본다. 그리고 이번엔 내 질문이 무시당한다. 망을 실로 어색하게 그지었다. 지엔장! 어느새 한세이는 내 존재도 잊은 듯 폐가춘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다. 이거 뭐라도 말을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세이 씨는 그날
그런 현장을 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그러셨구나. 그거 정말 어색하군. 박준성 씨는 예, 박준석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PD가 이런 곳에 왜 오신 거죠? 뭐 하러 왔겠습니까? 조사하러 왔지. 뭐 하러 왔겠어요? 전 먹고 싶다. 잠시 말을 멈추고 고민한다. 한세희에게 나에 대해 어디까지 털어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악마니 괴물이니 하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설픈 거짓말이 통할 상대도 아닌 듯 보인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쫓다가 왔습니다. 실종 사건인데 규모가 좀 커요. 실종 사건이요? 네, 규모가 오. 크다는 건 무슨 뜻이죠? 관심 있으세요? 한세희의 태도가 살짝 달라진 것 같은데? 말 그대로예요. 실종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실종 사건인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실종 조사하고 있죠. 사건이야 늘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이라고 특정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면 이슈가 됐을 텐데요. 우린 먼저 찍어버려 특이점. 뭔가 약한 것 같은데 호기점. 이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님. 방송국 양반들이 날밤 새워가며 목숨 걸어가며 취재한 뒤에야 이슈가 되는 사건도 있다고요. 거기에 이 마을에서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죠? 아니, 살인인지 뭔지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사망사건이라고 합시다. 한세희 씨도 보셨겠지만 그건 통상적인 사망사건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이는 종교적인 심볼들, 기이하게 비치는 사물들. 만약 그 사건이 이 실종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건 단순 실종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PD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계속 취재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변호사께서 방송국 양반들 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열받은 모양이군. 엘리트에게 한번 먹여줬다는 뿌듯함이 잠시 솟았지만 이내 그 감정이 의아함으로 변한다. 내가 뭔 말을 해도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지? 뭐 취재는 계속할 겁니다. 애초에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 봐야죠. 한세희는 그런 날 물끄러미 바라보며 뭔가 고민하더니 직원을 날렸다. 잠시 저기 들어가서 말씀 좀 나누실래요? 으슥한 거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아무래도 한세희 역시 뭔가 털어놓을 생각인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폐가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직원을 수행했다. 철괴! 직원! 철괴! 버려진 폐가는 그 을씨년스러운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었다. 한세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의자 하나를 끌어와 저 소화기 있네?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고 앉았다. 한세희 옆에는 넘어진 의자가 보였지만 나는 그냥 벽에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내가 보기에는 얘 씹덕이라니까. 준성이 막 걸을 때도 막 무슨 이 길은 머시기 하면서 무슨 이상한 감정 같은 걸 세워놓고 하긴 소설이나 뭐 라노벨이 다 그렇긴 한데 이거 봐 의자 그냥 앉으면 될 거 벽에 기대고 있잖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벽에 기대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간지나겠지? 셀씨 나에게 반하는 것이 좋을걸? 이러는 것 같아. 너무 과민 반응인가? 아무튼 준성이 개 씹덕 같아. 말씀해보시죠. 한세희는 넘어진 의자를 흘게 바라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이거 봐. 왜 의자 안 앉고 왜 벽에 기대면서 가오 부리냐고 할 거 아니야. 사실 전 누군가를 찾으러 여기 왔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 저한테 말을 거신 건가요? 그 사람도 얼마 전 실종됐죠. 정답이로군요. 실종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레기 온! 실종된 사람은 제 아버지의 친구분이세요. 아하. 처음엔 실종 사건으로 조사되던 그 사건은 시간이 흐르자 살인 사건으로 조사 방향이 바뀌었죠. 살인 사건? 네. 그리고 그 살인 사건에 저희 아버지가 연루되셨어요. 그러셨구나. 연루라고 하시면 설마 맞아요. 제 아버지는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누명을 쓰고 계세요. 그게 누명이 맞나요? 자신의 친구를 죽인 파렴치한 살인범으로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가족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 미안해요. 이게 기레기 본성이라서 미안해요. 응? 기자 양반들, 기자국 양반들의 본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실종 사건을 조사했어요. 아, 그래서 아이보가 되어달라는 아버지 뜻인가요? 친구분이 살아계시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누명에서 벗어나실 테니까 그렇게 그분의 흔적을 쫓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 여쭈어도 될까요? 어떤 거요? 한세희 씨가 그걸 저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사건의 연관성, 인물의 연관성, 나와 지랄 말고 아버지 친구분의 실종 사건과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내 질문을 들은 한세희는 살짝 고민하는 눈치였다. 털어놓는 김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세희는 생각이 많아 보인다. 네, 맞아요. 그리고 준성 씨는 실종 사건을 취재했으니 실종자 명단을 정리하셨을 거고. 실종자 명단에 아버지 친구분이 있다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군요? 내 머릿속으로 그간 내가 조사했던 자료들이 스쳐 지나간다. 망한 악마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PD로서의 감각들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다. 그 실종되신 분 성함이? 권상현이라는 아, 분이세요. 상현씨. 권상현씨라. 준성 씨가 찾던 실종자 명단에 있어요? 글쎄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1수십 번을 검토했던 실종자 명단이다.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난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런 이름은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요. 권상현이라는 이름은 처음 듣네요. 우리들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서로 정보를 털어놨지만 다소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로 끝난 것 같다.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더 확실한 정보가 필요해 보인다. 내가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한세희가 몸을 일으켰다. 우선 헤어지죠. 아 왜요? 네? 나는 머뭇거리며 벽에서 등을 뗐다. 아직 한세희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지만 아직 정보를... 그러니까 직원. 그 정보란 걸 더 모아보자는 거예요. 한세희 씨 왜 이렇게 직원을 좋아하세요? 한세희는 하반신에 묻은 먼지를 빠르게 털어내며 직원을 날렸다. 이렇게 해요. 조사하다가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기로. 당신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만나죠 뭐. 우선은 우리가 쫓던 실종 사건의 본질에 집중해요. 싫은데요? 사망 사건은 어차피 그 큰 줄기에서 뻗어간 사건으로 아, 보이니까. 싫은데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실종 사건들은 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니 이 마을을 조금만 살피면 뭔가 흔적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뒤지다가 뭐 마물에 대한 그런 정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아, 제가 그 마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그런 오컬트 쪽에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구미호나 뭐 강시 같은 그런 동양 쪽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럼 만약 책 같은 거 발견하시면은 네,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런 거 읽고 싶어가지고. 정리하자면 키워드는 실종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악마가 키워드인데요. 구미호가 키워드거나. 각자 조사가 끝나면 그래요. 여기서 다시 만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죠. 아, 예. 여기라면 눈에도 안 띌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태도에 살짝 불쾌해진다. 나와 한세희는 같은 사건을 쫓고 조사하는 입장이 된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리 서늘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저래서야 사회생활하기 힘드시겠어. 아참, 들으셨어요? 폐가를 나서기 직전 한세희가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돌아보았다. 제가 이곳에 있던 거 어떻게 알았죠? 몰랐는데요? 무슨 소리세요? 자의식이세요? 자의식 그 과민 반응하세요? 근데 왜 손톱이 없으세요? 괴물이세요? 아까 절 보고 찾았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님 뒤에 있던 건물 말한 건데요. 왜 이렇게 착각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찾으러 오셨다는 뜻 아닌가요? 한세희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냉기가 묻어나온다. 설마 저것 때문에 나를 아직도 경계하고 있던 거였나? 여관 주인이 알려줬어요. 폐가 준해 있다고. 그 아저씨가? 전 일부러 그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는데요. 나는 여관 주인의 못생긴 얼굴을 떠올랐다. 그리고 가슴이 어해요. 어딘가 재미있어하는 얼굴, 잔뜩 흥이 돋은 목소리, 날 바라보던 기이한 눈빛, 한쪽 입에 빠진 이빨. 역시 그 여관 주인은 악마와 관련이 있다. 단순한 하수인이든가
아니면 그 이상이 무엇이던가. 하지만 한세희에게 악만이 어쩌냐는 이야기를 할 순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대답은? 되묻는다. 얼버무린다. 여관 아저씨를 피해서 나왔다고요? 왜요? 아, 왼쪽 가는 게 나았을라나? 이 마을 자체가 어딘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저씨는 특히 기분이 나빠요. 대화하다 보면 내 목적이 뭔지, 내가 뭘 하려는지 전부 아는 듯한 눈치를 보이고 사람 기분 나쁘다고 무시하면 좋겠어요? 한세희 씨? 얼마 전엔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도 알고 있더군요. 아, 그냥 단순한 스토커인가 보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왜 마치 그러세요? 감시라도 한 듯이. 감시는 무슨, 감시하긴 하겠죠. 스토커니까. 세희 씨 좋아하나 보네요 뭐. 아니, 방금 말은 잊어줘요. 싫은데요? 뇌 기억하고 각인해야지 그냥. 그냥 꺼림칙한 것뿐이니까. 네, 박아 넣었어요. 절대 안 잊어요. 한세희는 그렇게 말을 마치곤 이내 고개를 돌려 폐가를 나섰다. 잘 가요. 한세희를 보낸 나는 잠시 폐가벽에 기대 상황을 정리했다. 한세희는 나에 대한 긴장을 아직 풀지 않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처음 보는 마을, 처음 보는 사건, 거기에 처음 보는 낯선 남자. 나를 온전히 신뢰해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다. 나는 머리를 긁으며 발을 옮겼다. 한세희에 대한 문제는 일단 잊어버리자. 아직 이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하루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야, 깜짝아. 나는 찌뿌둥한 몸을 그대로 담 위에 던졌다. 털썩.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몸이 지쳐 움직이질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조사한 것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 했는데요. 추론은 그거입니다. 추론 탭을 눌러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물의 신뢰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이게 한 번씩 둘러보고 두 명을 풀 찍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이게? 아무튼 신뢰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며 용의자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추론을 하기엔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핸드폰을 멀리 치우며 이불에 다시 몸을 묻었다. 털썩. 아직까진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내면 분명 준성세! 그러네. 이제 좀 마법진 같아졌다. 이제 여기 채우면 되겠네. 5일인데 살인사건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서 나올라나?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조사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요란한 진동소리에 잠이 깼다. 아니, 진동소리는 평소대로인데 요란하게 느껴진 거다. 이 정도 진동에 잠이 깨다니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모양이다. 잠 좀 자자, 망할 박준석 새끼야. 미지의 문자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어져 있었다. 지금에 와선 꽤 고약한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 선택까지 5일. 예상했던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어제 배터리 충전 안 하고 잤네, 준성이. 이렇게 보니 무슨 국가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 같기도 하고. 나는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던져놓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욕실로 향했다. 세수를 해서 정신을 조금 맑게 만든다. 정신을 맑아지니 되려 찌뿌둥한 몸의 상태가 그대로 느껴졌다. 자주 가던 찜질방에 있는 안마의자가 생각났다. 그거 한 방이면 하루 피로가 쫙 풀리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숙여 끄끄 웃고 만다. 이런 상황에 찜질방이라니. 현실 감각이 마비되고 있는 것 같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다. 오늘도 사람이 죽었다면 장소가 문자로 도착했을 거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문자는 오잖아. 아무래도 오늘은 그 끔찍한 사건이 없는 모양이다. 쪽팔리는 말이지만 나는 순간적으로나마 망할 괴물들에게 감사함을 느껴버렸다. 아니지, 빨리 가는 게 좋지, 준성아. 너 이거 어떻게 알게? 야,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범인을 어떻게 알아, 네가? 일단은 마녀에 대한 정보는 되게 확정적으로 되게 좋은데 이건 솔직히 3원 투어를 쓰는 게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인데 하나 정도는 꼭 있을 거란 말이지. 어렵다, 어려워. 서큐버스 뭐였지? 시체 유형인가? 아, 의식. 의식이 이거지? 동물 재물 이거.
비유하자면 고문을 당하는 도중 잠깐 쉬고 하자는 말이 달콤하게 들린 것처럼 그게 곧 이어질 고문을 위한 장비 점검 시간임이도 말이다. 생각 같아선 이 짧은 평화를 더 오래 즐기고 싶지만 나에겐 아직 할 일들이 많다. 나는 크게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다. 저장합니다. 간단한 아침 산책을 마쳤다. 말이 산책이지 주변 지형 탐색이었다. 나는 나름의 탈출 루트를 탐색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인간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제지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렇게 아침 일과가 대강 끝났다. 내가 계약한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데이트 시간이다. 데이트는 무슨... 스스로 떠올린 단어에 피식 웃어버린다. 데이트라니. 참 한가한 단어 선정이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같다. 괴물인지 인간인지 모를 그 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해두고 마지막 날 나를 믿고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뢰. 단순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최대한 많이 만나면서 날 믿게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럼 여성분들을 만나러 가볼까? 이건 근데 세이 만나러 가는 게 가장 나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아, 근데 얘네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한 번씩은 만나고 볼까? 얘네도 한 번씩은 볼까? 얘 두 번 간 거 아니지? 얘네 한 번씩만 간 거지? 호감도 그거 많이 찬 거지? 오케이. 한 번씩만 더 갑시다. 그럼 한 번씩 가봅시다. 현민아 한번 가봅시다. 좋아, 현민아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빠꾸를 냈다. 현민아, 그런 이름이라고 했었지? 아직 통성명조차 못한 그 소녀는 2층 202호에 묵고 있다. 현민아가 정말 전설 속의 그 뱀파이어일까? 지금으로선 현민아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조차 의문이다. 나는 현민아의 방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윽고 문에 손을 뻗었다. 누가 봐? 누구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엽냐? 네. 방 안에서 잔뜩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놀랍도록 인간적인 반응에 나는 맥이 풀려버리는 기분이었다. 저 겁쟁이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날 속이는 괴물일 수가 있을까? 나는 혼란함을 느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왔는데요. 저는 박준성 PD라고 하는데 뉴스트레이스라는 종교 알아요? 뱀파이어를 좀 섬기는 그런 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애들이 다 그럴듯하게 해놨어. 얘도 막 뱀파이어 특성상 밖에 못 나가고 방에 처박혀 있잖아요. 처박혀 있잖아. 얘도 서큐버스. 뭔가 얘랑 같이 있으면 졸리는 느낌이 들고 뭐 회유되는 느낌이 들고 막 매력이 들고 서큐버스 특성 마녀 무당 코스프레 마녀 비슷하지. 강시 얘는 딱히 뭐 없고 공유도 딱히 뭐 없고. 뉴스트레이스요? 그 기상준 아저씨. 너무 쪼만해요 목소리. 유명 연예인이자 뉴스트레이스의 메인 MC인 기상준씨의 그래서 말입니다만 은 우리 뉴스트레이스의 상징 같은 데서다. 그거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막 그런 거구나. 그래서 말입니다. 뉴스트레이스가 딱딱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기상준 씨의 힘이 컸다. 인기 있어? 안 보는데? 한 3, 40대 아저씨랑 아줌마들은 좋아해. 30대랑 40대는 꽤 잘 보는데 솔직히 10대, 20대 안 보지 않아? 재미가 없는데 솔직히.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패러디로나 보지. 그거 볼 바엔 모짜렐라 인더버거 보겠다. 그거 보지. 어쨌든 그것을 알고 있는 걸 보니 그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의 대화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소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목을 가다듬고 내 목도 풀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물 마시고 올게요. 했다고 벌써부터 응? 목이 아프냐? 나는 소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목을 가다듬고 아까 했지? 그래서 말입니다만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기상준 씨의 말투를 슬쩍 흉내내며 말했다. 평소에 나라면 본부장님이 시켜도 절대 안 했을 짓이잖아. 하지만 효과는 있어. 현민아는 모습을 드러냈다. 내 기억보다 더 큰 키에 순간 놀랐지만 어린 아이임의 분명한 애띤 얼굴과 잔뜩 움츠린 모습이 그 큰 키를 무색하게 만든다.
야, 지금 보니까 세이랑 현미나, 미나는 얼굴이 다른 애들에 비해 더 하얗네. 나를 조심스레 관찰하는 선녀에게 난 말없이 내 명함을 건네주었다. 저 잠시 기다려주시면. 네. 네. 잠시만 실례할게요. 방문을 굳게 닫은 현미나는 자기 가슴을 쓸어내리며 방 한쪽에 주저앉았다. 마치 엄청난 모험이라도 한 모양새다. 나는 주변을 돌아보다가 현미나가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가서 앉았다. 근데 적어도 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의 범인 하나 정도는 알아두고 싶다, 미리. 이게 친밀도 쌓는 게, 저렇게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는 소녀라면 내 쪽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잠깐만, 너 또 벽에 기대고 있냐, 설마? 아니네. 반가워요, 학생. 이름은 현미나, 맞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킹관 아저씨가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걱정하시던데. 절 걱정하신다고요? 현미나가 공포와 환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런 현미나의 분위기에 조금 당황해 말을 잇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잠시 여관 주인을 떠올렸다. 섬뜩하게 생긴 너저분한 얼굴이 떠오른다. 그 사람 역시 이 말의 일원, 즉 악마와 어떻게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겠지. 하지만 설마 이 어린 학생이 그런 것들을 알 리는 없을 텐데. 내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미나는 내가 준 명함을 조물딱거리며 날 바라보고 있다. 무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눈치다.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좀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 못할 건 아니었다. 처음 본 남자를 갑자기 온전히 믿어줄 거란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 피디님이라고 하셨죠? 네, 뉴스트레스의 박준성 PD요. 내 대답에 현미나는 다시 한번 우물쭈물거린다. 이래서야 대화가 안 되겠군. 모강그룹 조직폭력 사건 알아요? 그거 제가 보도에서 해결한 건데? 믿음을 주기 위해 내 최대의 자랑거리를 말해본다. 보조 PD이긴 했지만 내 역할이 굉장히 컸던 보도였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내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이걸 설마 모르겠어? 하지만 현미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실망이네요. 현미나, 너는 탈락. 너 괴물? 안 돼. 정말 몰라요? 아이고, 준성아. 꽤 큰 사건이었는데, 그거. 아이고, 준성아. 그저 준. 죄송해요. 제가 그 프로를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그러셨구나. 아니에요. 죄송할 건 없죠. 그럼 혹시 문정동 중학생 살인 사건은? 몰라요. 죄송해요.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 두 개를 전부 모른다니. 나는 뻘쭘함에 뒷머리를 푹푹 긁다가 이내 다시 활기띤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혹시 기억나는 회차 있어요? 그 엽기 강아지 사건? 그거 되게 무서웠어요. 엽기 강아지 사건 보도. 김 선배의 작품이다. 전국을 아주 뒤집어버린 보도였지. 내가 새파란 신입일 때 김 선배의 밑에서 가장 고생한 기억이 난다. 그만큼 보람있긴 했지만 그 사람 까다로운 김 선배를 인정하게 된 것도 다 그때의 기억 덕분이지. 그 사람 어쨌든 이거라면 대화가 좀 연결될 것 같다. 그거요. 그거 저도 참여했었어요. 그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증언 받아내느라고 엄청 힘들었죠. 그래도 결국 범인이 잡히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대단. 스킵했다. 현민아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경계가 온전히 풀리지는 않은 거겠지. 나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기로 했다. 잠시 말이 없던 현민아는 내 명함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을 꽉 쥐더니 피디님, 저 제보할 게 있어요. 갑자기? 정적을 깨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다. 설마 지금 사태? 그건 나도 겪고 있는데 어차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잡았다. 늘 겉옷에 넣고 다니던 수첩과 펜을 꺼내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현민아는 나에게 좀 더 바짝 다가왔는다. 그 진지한 얼굴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나는 귀를 기울였다. 이 마을 뭔가 이상해요. 그걸 이제 알았어? 그것도 아주 많이. 그걸 이제 알았냐니까? 저도 묘한 마을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혹시 이 마을에서 뭔가 본 겁니까? 본 게 아니라 저 겪었어요. 겪었다? 현민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면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공포의 깊이가 심히 깊어.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진다. 저 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안개가 꼈어요. 야, 너 공포 그런 이야기 잘한다. 너 공포에 머무르지 마.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천천히 다가와서 잠깐. 모르겠어요. 이상할 정도로 친절한데 그 눈빛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오, 깜짝아! 갑자기 바닥에 아이씨. 머리를 찌우면서 아이씨, 놀래라. 찌우면서 용서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 얘네 입장에서는 지네가 숭배하는 악마가 하나 나간다고 하는 거구나. 개 무섭네, 씨발. 그래서 도망가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사람들은 다가오고 어찌할 줄을 몰라서 막 달리다가 이 여관에 도착한 거예요. 두서없는 정리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분명 섬뜩했다. 미나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위협당했고 마을을 벗어나려 했지만 얘의 그 안개 때문에 같은 장소를 빙빙 돌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직접 겪은 현민아가 어떤 기분일지 감히 상상하기가 힘들다. 이윽고 현민아는 거의 경기를 일으키듯 덜덜 떨기 시작한다. 눈물 흘린다.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걸까? 다행히 여관에까지 쫓아오진 않았는데 여기 살짝 핑크빛. 창문 밖으로 보니까 근처를 계속 서성이고 있고 그 이유 너무 무서워서 나도 울 거야, 너 울면. 고생이 많았겠구나. 나는 잠시 현민아를 다독거리며 생각해보았다. 현민아가 진짜 인간이라는 전제하에 현민아가 겪은 일들을 풀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현민아가 5마리의 마물 중 하나라고 오해한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사람들의 기묘한 행동도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간다. 현민아가 이들에게 공포를 느끼듯 저들도 현민아에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민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가 붙는다면 어떨까? 지금 현민아가 털어놓은 이야기 중 현민아가 느낀 감정만 살짝 바꾸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로 변모한다. 생각이 거기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펜을 쥔 손을 살짝 떨었다. 야, 너 입 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입 벌리고 이 좀 보여줘라. 여기 송곳니 쪽 좀 보여줘. 송곳니 좀 살짝 보여줄래? 경찰에 전화도 안 되고 해봐. 너무 무서워요 저. 알았으니까 해봐.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 자, 진정하자. 아직 이 소녀의 정체를 모르는 이상 나 혼자 진짜 겁먹을 순 없다. 나는 수첩에다가 현민아는 인간? 이라고 적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먼저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긴장감을 숨기려 하다 다소 건조한 말도 흘러나왔다. 게다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고 있었다. 네. 하지만 오히려 그런 내 말투가 현민아를 조금은 안정시킨 모양이다. 나는 현민아를 좀 더 진정하게 기다렸다가 몇 가지 질문을 건넸다. 현민아에 대해서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경위, 더 목격한 것들. 이거는 아웃일 것 같은데? 좀 신뢰를 얻어야 되면은 미연씨가 아니야. 이거는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지.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맡아주고 해결해줄 수 있다 라는 걸 얘한테 보여줘야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더 목격한 것들이나 이 마을까지 오게 된 경위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나을까나? 이거 물어볼까? 혹시 더 목격한 건 없니?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던가. 마을 사람들이요? 뭐라도 좋으니까 다 이야기해줄래? 현민아를 안심시키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려 했다. 이 아이가 뭔가를 더 목격했다면 그것이 이 마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죄송해요. 젠장 잘못 선택했다.
그래? 현민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어쩔 수 없지. 이 이상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아, 다 물어볼 수 있네. 그러면 오게 된 경위, 어쩌다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건지 말해줄래? 저는 이 마을엔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우연히 들어왔다. 안개 때문에 길을 잃어서. 그러니? 사실 나도 안개를 헤매다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 안개를 헤매다가 여기 왔다는 게 말이 돼? 학생 혼자서? 학생 혼자서? 안개를? 이 산골에? 이 시골을 학생 혼자서 와가지고 길을 잃었다고? 그게 말이 돼? 보통 부모랑 동반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오거나 그러죠. 혼자서 이걸 온다고? 얘 짭인가? 얘 짭인가? 무슨 안개가 이렇게 짙은지. 듣기로는 거치는데 꽤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 근처에 살거든요. 아, 그래? 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심하게 끼는 곳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 지역에서는 현미나조차 일어난 게 처음이라. 역시 이 안개는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분명하다. 그것이 이 마을 사람이든 악마든 초자연적인 주질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근처에 산다 해도 여자애 혼자 오기엔 좀 외진 곳인데? 혹시 가족들이랑 같이 왔다가 헤어진 거니? 아, 네, 맞아요. 너 좀 늦어? 말하는 게. 너지 임마. 너 뱀파이어지 슈발. 너 걸러.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을 캐묻기엔 현민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아낸 것에 만족해야 하나? 그럼 가족들은? 이 마을에? 내 말에 현민아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어째 그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다. 그런 현민아를 바라보던 나는 다음 질문을 하기로 했다. 현민아에 대해서 너에 대해 더 말해줄래? 이름밖에 아는 게 없어서.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요. 그냥 학생이 여기 왜 있냐니까 혼자? 고등학생... 뭔가 더 말할 건 없니? 네, 없어요.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 상당히 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래? 굳이 PD로서의 직감 따윈 언급할 필요도 없이 현민아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캐묻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인지라 나는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다. 결국 건진 정보는 없군. 더 물어볼 건 없군. 모든 질문에 저렇게 얼버무려버리면 이쪽에서도 김이 빠져버린다. 내 판단에 현민아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쪽에서 더 알 수는 없다. 덕분에 현민아에 대한 의심만 더 커져버린 듯하다. 죄송해요. 저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맞아. 왜 이렇게 아무나 도움이 못 돼, 임마. 어? 아니야. 용기 내서 이 말에 대해 말해준 거잖아? 제보자들의 그런 용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걱정 말고 나머지는 이제 나한테 맡기면 돼. 알았지? 감사합니다. 이 마을에 피디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안, 나도 그 사람이랑, 만약 나도 그 마을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 미나씨? 저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 끝이야. 그래. 이제 안심해도 돼. 자주 찾아와서 조사한 내용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현민아의 얼굴에 연하지만 밝은 미소가 떠오른다. 자신감 있게 말한 게 먹힌 모양이다. 뻔뻔하게 감정을 숨기는 건 내 피드로서의 장점이지. 그렇게 현민아와 나는 서로에게 정보와 감정을 속이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조금 걱정이 된다. 현민아가 만약 진짜 인간이라면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게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 될 리가 없다. 아무래도 이 아이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군. 조심하세요, 피디님. 이 마을 정말 이상하니까. 너도 이상한데? 걱정 마. 이런 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네, 피디님만 믿을게요. 말하는 것만 보면은 신뢰도 맥스인데 슈발. 닫혀진 방문을 지켜보는 나는 머리를 긁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머리 좀 그만 긁어 준성아. 너 샤워할 때 머리 안 감니? 현민아. 저 아이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언가를 숨긴다는 점, 그것이 아주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 지금까지의 게임을 저장합니다. 얼마나 쌓였으려나? 오, 야, 되게 많이 쌓였다. 미나. 아직 시간에 여유가 있다. 누구에게 가볼까?
숨기는 게 많군. 편안한 사람이다. 정말 이상한 보다. 거만한 재벌. 아버지가 누명쓰다. 체린이는 내가 한 번도 안 갔거든? 체린이도 한 번 보자. 차별하면 안 되지. 한 번씩은 만나야지. 좋아, 유채린을 만나러 가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조사 파트? 수사 파트? 거기서 이제 결정을 지어야지. 누구를 거를지. 그게 결정이 안 된다? 그럼 난 지지치면 지지쳐야 되지 않나요? 지지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솔직히 아직도 안 된 거면. 유채린은 호수에 있다고 했다. 도시적인 미인상에 다소 날카로운 이미지인 유채린은 그렇기 때문에 전설상의 괴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네. 야, 그럼 얘는 걸어다니는 걸 봐. 네가 직접 통통 뛰어다니는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걸어다니는지.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양팔을 들고 껑충거리며 뛰던 그 강씨를 말하는 건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내 이미지 속 강씨와 유채린은 도저히 이어지지가 않아. 부적, 머리, 이마 이렇게 봐봐. 부적 있는지. 화려하게 생긴 여자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 서 있으니 멀리서도 금세 눈이 띈다. 안녕하세요. 나는 유채린에게 다가가 경계심 없는 미소를 지어보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체리스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성함이? 박준성입니다. 아, 얘가 유일하게 나한테 경계심이 없어. 첫 만남 때부터. 아무래도 유채린은 내 이름 같은 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분명했다. 맞아. 기억났어요. 준성 씨였지? 그래. 마을에서 지낼만 하세요? 네, 뭐 그럭저럭이요. 안개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문제네요. 하긴 이런 안개라면 운전도 어렵죠.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고 이런 지저분한 시골 마을에 갇히셨으니. 근데 그런 건설 그룹의 그 회장 딸인가? 아니 뭐 전무였나? 전무나 되시는 사람이 이런 곳에 혼자서 준성 왜 씨도 무슨 참 일로- 고생이 많겠어요. 고생을 하고 있긴 하죠. 너 때문에. 고생 정도가 아니지만. 사실 송구스럽긴 해요. 준성 왜? 씨가 괜히 말려든 것 같아서. 네? 도대체 서민들은 왜 이렇게들 제멋대로일까요? 저도 서민인데요? 법이 우습게 보이나? 이런 식으로 마을을 불법 조성하면 어쩌자는 건지. 아, 불법 조성했다고? 불법 조성한 마을이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죠? 제가 배려를 못 해드렸네요. 네, 서민이라서 몰라요. 아닙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사실 이 주변 부지 우리 기업 거예요. 아, 그래요? 영환건설 말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영환 기업 소유죠. 저희 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번에 투자하셨거든요. 회장 딸이냐 너? 아버지? 몰랐어요? 저 유영한 회장님의 막내딸인 거? 유채린은 정말로 어이없다는 듯 그렇게 말해왔다. 영환기업의 총수 유영환. 국내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기업입니다. 실로 막강한 힘을 가져 웬만한 정치인조차 그 앞에선 보게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유영환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지만 내가 알기로 그 딸은 해외 유학 중일 텐데 자세히 확인해봐야 하나? 이건 아니고 아 계속 들어본다. 맞장구 쳐줄까? 들어본 척 할까? 아 이거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들어본 척 하자. 생각해보니 영환기업에 능력 있는 젊은 후계자가 있다는 소문은 들어봤어요. 유학 중인 막내딸인데 곧 돌아올 거라고. 맞아요. 안 들어봤을 리가 없지. 준성 씨한테 살짝 실망할 아 뻔했다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고. 그 후계자가 돌아왔다는 건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PD치고 정보력은 약하신 것 같네요. 하하. 뭐 사람이 완벽할 순 없으니까요. 그쵸? 하하. 사실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 영환기업 해외 쪽 업무를 봐왔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거기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초 전무로 진급했죠.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여기까지 직접 오신 이유가 뭐죠? 오너 일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오빠들은 듬직한 가족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되고, 웃으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살아남죠. 하하, 그거 전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증명하려면 발로 뛰는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우와. 앞으로 피디일 하시려면 이런 상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아까부터 계속 내 속을 긁는 소리를 하고 있다.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몸 써줄 남자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운전기사랑 안개 속에서 헤어졌거든요. 월급 받아먹으면서 옆에 붙어있는 것도 못하니 원. 시골 출신은 역시 쓰지 말 걸 그랬어요. 어허, 그거 차별입니다. 물론 난 시골 아니지만. 저런. 아무튼 이 마을 사람들 분명 저희 기업 재개발에 반대하다가 쫓겨난 사람들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서민들은 진짜 법 우습게 한다니까요. 레킹볼까지 동원해서 밀어버려야 겨우겨우 꺼지니 원. 오버워치 아시는구나. 찍찍. 휘. 툭툭툭. 휘. 탁. 휘직. 팡. 두두두두두. 어이구.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지에 이딴 마을이나 세우고 있었다니 진짜 독종들 아니에요? 이런 게 좀 보도돼야 서민들 의식도 바뀔 텐데 말이죠. 대기업이라면 꼭 악당이라고 보는 서민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아, 자꾸 서민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선 긋지 마세요. 선 그으시니까 그러는 거죠. 오, 25. 영혼이 실종된 내 대답에도 유치는 쉴 새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렸다. 내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눈치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아니면 처음부터 내 반응 따위로 태도가 바뀔 인간이 아니던가. 그래서 말인데 공익적인 일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요. 우와. 에? 피디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많죠. 뭐였죠? 뭔 법적으로 얘기였죠? 허가된 일에 불응하고 불법적으로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일부러 안개가 잘 끼는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의 일을 해결하고 피디님도 제 지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편하실 거고, 게다가 그걸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윈윈 아니겠냐는 거죠. 말을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쓸만한 몸종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야? 날 바보로 하나 싶어서 유치린을 바라보았지만 유치린은 진지한 얼굴이었다. 어쩌면 유치린은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본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건 정말. 물론 일에 대한 보상은 드릴 거예요. 네. 아유, 우리 주인님 어디부터 해드리면 될까요? 뭐 해드릴까? 일단 싹 다 밀어버릴까? 레킹볼 들고 와? 제가 레킹볼 픽할까요? 제가 탱도 좀 하거든요? 레킹볼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탱 할 테니까 딜러 하세요. 딜러. 네. 저 그렇게 개념 없지 않아요. 보상? 당연히 수고비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드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쥐꼬리만한 PD 월급보다 두둑히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또 너는 그 한마디가 문제야. 한마디가 쥐꼬리만한 피드월급 에라이스. 대신 준성 씨도 받은 만큼 수고는 하셔야겠죠? 안 할게요. 그 정도 개념은 있으실 거라 보니까 더 얘긴 안 할게요. 저 개념 없는데? 점점 가관이군. 그리고 이번 일 잘 끝내면 저희 회사에 채용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요. 아니 영원 건설의 기업에서 무슨 PD가 필요해? 안 그래도 최근 홍보 전략실 미디어 부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싹 개편하는 것도 괜찮을 타이밍이란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꽤 신경 써서 제안 드린 건데?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다. 아마 내가 거절한다는 선택지 따윈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그 생각은 오산이다. 반대로 거절해주지. 어이없음을 넘어 환멸이 느껴진다. 유채린이 내세운 조건들은 분명 나쁜 조건은 아니다. 되려 꽤 파격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용하고 너 같은 녀석이 감히 이걸 거절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생각. 내가 뉴스트레이스의 PC로서 가장 증오하는 유형의 인간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나 보죠? 응? 뭔 말이에요, 그게? 뭔 소리긴요. 열등감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우선 저도 이 말에 대해 흥미는 있으니 협조는 해드리죠.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고용관계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나중에 보죠. 지금은 좀 바쁘네요. 이봐요, 준성씨! 쿨진. 나는 빠른 걸음으로 호수에서 멀어졌다. 쿨진 준성이. 쿨진 준성. 마을까지 돌아와 나는 크게 한숨을 내뱉었다. 말린 거다 이건. 겉으로는 유채린이란 재수없는 인간에게 한 방 먹여준 게 되었지만 사실 실속을 보면 아무것도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유일하게 잘한 거라면 유채린에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고 참았다는 것 정도겠지. 유채린과 틀어지면 안 되지. 유채린과의 관계는 내겐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런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건지. 나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다음 장소로 발을 옮겼다. 드디어? 드디어 조사 가냐? 드디어 조사? 드디어 조사? 어느덧 점심시간이다. 가자. 어디 가볼까? 내가 어디 갔지? 페가촌에 교회 갔었나? 그러네. 조상권 이렇게 뜨네. 호수. 6군데 더 둘러볼 수 있거든요. 호수, 패창고, 남촉패가. 아 근데 여기는 누가 봐도 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여거 두 개는? 패창고, 폐교, 복도. 폐교가 진짜 근데 개 노다지일 것 같거든? 여기 막 이런데? 폐교 보면 되게 노다지일 것 같이 생겼잖아. 숲은 딱히 뭐 없어 보이고. 강, 선박장, 어업창고, 낚시창고, 강 늪지대. 늪지대 가볼까? 폐교 가볼게요. 폐교에 체육창고 가보자. 나는 폐교 체육창고로 걸음을 옮겼다. 이거 뭐야 근데 이거. 어우 야 이거 섬뜩하지 않나? 언뜻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보이지만 여기저기 놓여있는 물건들은 비교적 새거였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간 흔적일까? 어쨌든 오늘은 이곳을 한번 조사해보자. 인형. 열린다. 아무것도 없었다. 문. 여기. 중간 사람. 구미호. 아 흥미위주야? 에이씨. 그럼 이거 필요 없지? 여기지 여기? 마을 기록물. 몬스터. 구미호의 일생. 예. 필요 없는 것 같아. 구미호. 오케이. 일단 확실한 건 구미호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발 세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공포에 질리거나 무언가. 쓸모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이고 이것도 그거잖아. 이것도 쓸모없고. 두꺼운 책, 성경책, 솔로몬트 케이스. 힘을 줘야 된다고? 오케이. 덜컥하고 녹슨 경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흐르는 땀을 훔친 뒤 상자를 열어보았다. 이런 뭐 좋은 거 있겠지? 나이스 뱀파이어. 오케이. 뱀파이어. 아리오크의 진을 거부한다고? 라이스. 쓸데기가 없네. 야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많은 진 중에 하나만 안 쓴다는 거잖아. 쓰는 것도 아니고. 개쓰레기인데? 아이씨 맥신. 끝이야? 이게 끝이라고? 와 이거 망했다. 이거 2개밖에 안 나왔다. 어쩌면 좋지 이거? 답이 없는데? 아니네? 한 번 더 할 수 있구나. 오케이. 해교. 여기 너무 안 좋았다. 좋을 것 같았는데. 숲. 자지창고? 여기 가보자. 창고가 일단은 노다지일 것 같거든요. 잘못 온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아이고 너무 없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강시 나이스. 보자. 바로 보자. 바로 강시.
동물 재물에 주목해라. 동물? 이건 인형. 그럼 이건 아니죠? 서큐버스나 뱀파이어야 이건. 이거는 가능성이 없진 않고. 욕망의 옆집 누나? 에이씨 뭐 이딴걸. 뭐야, 수필이었다. 이건 뭐야, 마녀를 추적하다. 나이스. 아이씨 사타니즘. 월간 사타니즘이었나? 필요 없어. 아 이것도 그거잖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제발 하나만. 아이씨 맥신. 개쌍. 아 이번에도 두 개인가? 하나 더 있어. 하나 아직 하나 더 있어. 마녀. 마녀에 대한 건 좀 알 수 있겠다 이제. 메피스토의 진. 거부한다. 아이씨. 난 지금 아야 근데 숲호수의 메피스토 진 거부면은 조금 메피스토의 진. 아이 쓸모없고. 아 애매하네. 메피스토의 진이 이미 여기 있어. 몬스터. 이런 거 딱히 필요가 없어. 벌레의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게 현실에까지 영향을 가도록 유도했다고? 야 처형. 아씨 무슨. 딱히 근데 진짜로 별 도움이 안 돼 이거. 월간 사타니즘 진짜 도움 안 돼. 그냥 쓰잘데기가 없어. 아 벌써 끝났어. 이거 어떡하냐. 아 망했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일단은 조금 줄였는데 일단은 뱀파이어나 서큐버스는 아닌 것 같아. 얘네 둘은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일단은 얘네는 거르는 게 좋은 것 같아. 현민이랑 선아리는. 이 둘은 걸러. 현옥이잖아. 그러면 서큐버스는 솔직히 현옥밖에 없잖아. 이게 아마 뱀파이어일 거란 말이지. 서큐버스를 공포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건 그냥 스킵할게요. 뭐 딱히 없으니까. 즐거운 데이트. 솔직히 지금 가장 믿을만한 건 세이인 것 같거든요. 세이가 가장 믿을만해. 사몬트. 세이보다 시리가 더 믿음직할라나? 시리일라나? 시리가 나을까? 세이가 나을까? 어떡하지? 잠깐만 한 번씩 다 갔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얘네 둘은 너무 위험해. 근데 얘네 둘 사이에 만약에 사람이 섞여 있었다? 야 그럼 조지는 거지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조지는 거야. 세이 한번 믿고 갑시다. 일단 세이 믿고 세이 한번 올려보다가 세이랑 일단 만나봅시다. 한세이와 나의 표면적인 목표는 같다. 실종 사건을 파헤치고 이 종교에 대해 알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정작 한세이는 나에게 정보를 다 털어놓지 않고 있다. 이게 단순히 날 덜 신뢰하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애초에 털어놓을 정보가 없다는 건 아닌가?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세이가 인간이 아니라면, 자신의 모습을 적당히 지어내는 것뿐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슨 생각해요? 오 깜짝아. 뭘 그렇게 놀래요? 한세이는 날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방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런 한세이를 노려보았다. 빈말이라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괜찮느냐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얘 왜 이렇게 노려보는 걸 좋아해? 얻었어요? 이게 버릇인가봐. 준성이 뭐 맨날 노려봐. 아니요 아무것도. 한세이에게 말하기 껄끄러운 정보들은 꽤 많이 얻었지만
솔직히 지금 뭐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갈피 잡기도 어려워요. 우린 이 마을에 대해 뭔가 캐보자는 정도만 합의했을 뿐 확실한 방향성도 안 정했잖아요. 가령 한세희 씨와 제가 쫓는 실종 사건의 공통점이라든가 나는 거기까지만 하고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한세희는 단순히 실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내가 쫓는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걸까? 혹시 나에게 아직 얘기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던가? 공통점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구미호에 대한 정보인가요? 그런 거라면 잘 받겠는데? 뭡니까 그건? 나는 수첩을 받아들였다. 턱 봐도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꽤 많이 사용된 제가 수첩이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작성한 사건 일지예요. 사건 일지? 네, 제가 조사한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한세희는 뭔가 굳게 결심한 얼굴이었다. 저번에 만났을 때 느꼈던 머뭇거리던 감정들은 사라져 있었다. 겨우 믿어주시기로 하셨군요. 네? 내 말에 한세희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그동안 날 경계한 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한 건가? 나는 속으로 혀를 차며 한세희 수첩을 펼쳐들었다. 한세희 수첩에 적혀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는 형제 횟집 새꽃이 포장된 새꽃이가 뭐야? 세상을 곱게 바라보는 시간? 중학교 동창이었던 권상현 씨와 동업자로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싸웠다. 식당 정기 후무를 하루 앞두고 그 둘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한경태 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합니다. 8월 9일 식당 정기 후무라서 한경태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10일 새벽 2시 잠들었던 한경태 씨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이거 내 번호인데 00000000 내 번호인데 이거. 준성아 너냐? 전화를 건 것은 권성현 씨의 아내인 강숙희 씨. 준성아 너 숙희냐? 미안하다. 그 내용은 권성현 씨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실종을 확인한 한경태 씨는 이후 식당 일을 쉬면서까지 친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결국 권상현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한 달 뒤 9월 11일 한경태 씨는 잠시 쉬었던 횟집을 재개했다. 그 횟집의 단골이었던 한 뉴스 기자는 횟집이 문을 닫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 5만? 회만? 5만씩? 그 사람이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자는 단골집의 주인이 실종된 사건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다. 9월 14일 그 기자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반짝이는 문체가 있음을 발견한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장소에게 기자는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오만호 기자, 오만호. 그곳엔 한경태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칼날과 주변에는 혈흔이 뿌려져 있었다.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시칼 검식 결과 시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실종된 권성현 씨였다. 그리고 시칼에선 두 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후 사건을 신고한 기자는 한경태 씨와 권상현 씨가 실종 전날 다퉜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한경태 씨의 행적에 집중했다. 한경태 씨는 사건 당일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과거에도 범죄 경력이 있음을 알아냈다. 한경태 씨는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던 것이다. 기자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여론은 들끓었으며 단순 실종 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도 부랴부랴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다. 기자는 이 뒤에도 바쁘게 후속 보도를 낸다. 하지만 그 보도들은 용의자 한경태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자극적인 내용들도 점철되어 있었다. 결국 여론은 한경태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5만호 씨 나빴네. 만호 씨가 나빴어. 한경태 씨는 피의자로서 구치소에 구금되고 만다. 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한세희의 아버지 한경태 씨에게 닥친 일도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미안하다. 스킵했다. 한세희가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세희 말대로 이건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다.
관계자들의 이름이나 자세한 내막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살인범으로 복역했던 사람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단기간이지만 꽤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며 날 수렁에서 끌어올려준 오마노 기자가 취재를 주도한 사건이기도 했다. 민호씨 소식 들었어요. 아 만호씨 저번에 취재한다는 그거 대박이라면서요? 지금 실검 1위던데요? 와 이거 한턱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호들갑에도 오마노 기자는 얘의 그 무표정으로 응수했었다. 뭐 지금부터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부러웠다. 역시 오마노 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한 방 터뜨린 것에 대해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횟집의 단골이었다면, 내가 저 사건을 취재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피어올랐었다. 그래, 나는 오마노 기자가 부러웠다. 한세이의 아버지를 벼랑으로 모은 오마노 기자의 저 보도를 부러워했다. 한세이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 무죄를 믿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알았노. 믿을 수밖에 없어요. 들켜버렸노. 왜 같이 있었어? 있었으니까. 진짜네.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오마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싶고 그의 특종을 부러워한 과거를 변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세이의 확신은 내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다.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되던 그날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 정도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질 못하셨고. 아 그러네.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일방적인 증언뿐이었다는 거죠. 한세희 씨는 한경태 씨의 딸, 즉 가족이다. 물론 가족의 증언이라고 해서 전부 무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주장에 명확한 근거와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한세희는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 모양이다. 그럼 세희 씨는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무죄가 되니까 주변 조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정황이라는 건 다음 장 넘겨보세요. 직원. 나는 오마노 기자에 대한 생각을 잠시 적기로 했다. 지금은 내게 닥친 일부터 해결하자고 결심한 나는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겨보았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앞 사건 일지와는 달리 여기부터는 희갈기인 듯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다.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버리고 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쫓던 사건들과 닮아 있었어.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목격담. 혹시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목욕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일주일 전부터 목욕에 상당히 신경 썼을 겁니다. 그리고 혈흔에 대한 묘사가 안 보이는데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은 소량이었죠? 맞아요. 어딘지 묘하게 달라진 말투에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한세이를 보았다. 한세이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노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를 옮겨 그린 거예요.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보이죠?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왔구나. 조사해보려고. 그렇군요. 잠시 정리해보자. 한세희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 씨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들,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그리고 사라지기 전 자신의 몸을 뭐라고? 자해하는 모습. 그렇다면 권상현 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왔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한세희의 목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세희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다. 네. 그건 자해 흔적이었죠? 자해... 한세희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고작 자해 흔적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일까? 나는 잠시 한세희가 생각을 정리하길 기다렸다. 준석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짐작 가는 건 없나요? 권상현이라는 분이 평소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던가. 눈에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요.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실 테지만 다들 어디서 마약이라도 한 것 마냥 얼굴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면 좀 무리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내가 쫓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이윽고 내가 떠올린 키워드는 종교 실종자. 종교. 이곳은 실종자들이 모이는 마을인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실종자들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던 모양이고, 그렇다면 이 마을은 종교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뒀을 거고. 최소한의 장치를 하시면 물론 교인들에 대한 관리죠. 동네 교회조차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명단을 만들잖아요? 아, 한세희가 놀란 얼굴을 해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우쭐해지게 됐다. 그럼 그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상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한세희는 흥분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얼굴로 변했다.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마을 내부 쪽부터 조사해 주세요. 네. 그럽시다. 그럼 조사를 마치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러죠. 한세희는 그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살짝 비스듬히 놓여진 그 손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악수를 하자는 건가 싶어서 한세희의 손을 잡았다. 차갑긴 했지만 작고 예쁜 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렸다. 노트 달라고요. 아, 머쓱. 네? 네, 여기. 얼빠진 짓을 했다는 걸 인지한 나는 황급히 손을 빼고 노트를 내밀었다.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네? 해본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한세희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한세희를 뒷모습에 잠시 바라보았고 한세희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
근처 돌아다니는 돌 위에 걸터 앉았다. 앉은 채로 한세희의 이야기를 곱씹어본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이 마을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한세희와 그 한세희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만호 기자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오만호 기자를 보면서 슬럼프에서 벗어나 새롭게 붙잡은 사건이 하필이면 한세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생각한다.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져간다. 내 자신에 대한 혐오감도 피어난다. 잠깐만요. 한세희에 대한 궁금증들과 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이 휘몰아친다. 수십 개의 생각들이 동시에 머리를 짓밟아 어지럽기까지 한다. 나는 고개를 휘저 그런 잡생각들을 전부 털어버렸다. 하나씩만 생각하자.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폐가춘을 떠났다. 지금은 단지 이 마을,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있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져 있었다. 어느덧 넷째 날도 끝난 거다. 힘들다. 그대로 담에 몸을 눕힐까 하다가 오늘은 좀 씻고 자자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나에겐 최대한의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 뜨거운 물을 맞으며 나는 잠시 생각이 잠겼다. 9번째 날을 시작하자마자 이 말을 나간다고 생각했다. 사실상 나에게 남은 시간은 4일 뿐이다. 이젠 슬슬 그가 모은 증거물들을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겠을까. 도대체 누가 인간일까? 샤워기 밑에서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샤워를 끝낸 나는 바로 담에 몸을 던졌다. 휴식이 필요하다. 몸도 머리도. 나는 눈을 감았다. 이 이상은 내일 생각하도록 하자. 마법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데 사건은 별로 안 되고 있고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합시다. 세이브도 했겠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